smartnova.com. 이번에는 노무자에게 돈을 지불을 한다든지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 어떻게 표시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일일일보에서 오늘 날짜의 일일일보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지불 처리에 노란색 줄이 있습니다. 입금 처리에 노란색 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지불 처리 칸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시면 지불 창이 뜨고 이 노무자에게 지불할 돈이 나옵니다. 총 지급액은 14만 4천 원입니다. 지불 처리를 하면 이렇게 처리가 되면서 지불된 금액이 표시가 됩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지불 처리를 해서 지불 처리를 하면 이렇게 14만 4천 원에 지불되었다고 표시가 됩니다. 이 줄은 노무자에게 돈을 주었는지 주지 않았는지를 기록하는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입금도 똑같이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입금 처리 부분에 노란색 0 부분을 클릭하면 여기에 입금받을 돈이 나옵니다. 입금 처리를 하면 이렇게 입금 처리가 됩니다. 각각 3개를 다 철회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업체로부터 16만 원을 다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노무자에게 지불 처리한 내역과 거래처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를 그대로 클릭을 해서 지불 취소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지불 처리된 것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입금받은 것도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다시 클릭해서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래대로 복구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씩 처리했는데 3개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체크를 하시고 지불 처리 3개 중에 아무 곳이나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중당일 지불 처리 버튼을 클릭하시면 3개가 동시에 지불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입금 처리도 클릭을 해서 3개를 동시에 입금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클릭을 하시고 취소를 하면 3개가 동시에 취소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어떤 식으로 지불할 것인지 또는 어떤 식으로 입금받을 것인지를 지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는 지불 처리도 하지 않았고 입금 처리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여기에 지불 기록을 보시면 여기 하얀색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서 보라색 통장을 클릭하시면 통장으로 줄 예정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파란색 당통을 클릭하시면 우리 회사 통장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놓아두면은 통장으로 줄 예정인데 아직 주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장으로 받을 예정인데 받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김삿갓에게 지불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불하고 나면 5월 14일 날 준 상태가 됩니다. 주었다는 의미에서 여기에 불을 꺼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불을 꺼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2개는 돈을 지불하고 완료를 했는데 여기는 아직 돈을 주지 않았으며 통장으로 줄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를 지불 처리를 해서 통장으로 주었다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개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중으로 당일 입금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3사람 돈을 다 받았다고 우리 회사 통장으로 받았다고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세금을 공제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선택해서 취소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없음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대로 다 복구시켰습니다. 이 상태에서 세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16만 원의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16만 원의 세금을 계산하려면 여기에 고객센터에 자료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자료실에 들어가 보면은 4대 보험 계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4대 보험 계산기가 엑셀로도 있고 PDF로도 있습니다. 이 4대 보험 계산기에 보면 16만 원의 7일까지는 원천세 지방세 고용보험으로 1,737원을 공제해야 됩니다. 이 돈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돈입니다. 물론 8일 이상이 된다면은 훨씬 많은 금액을 부담하겠죠. 일단 근로자가 부담하는 1,737원의 세금을 공제하는 회사면은 우리도 1,737원의 세금을 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에 세금을 1,737원 공제를 해야 되겠죠. 추가 지불 칸에서 여기에 마이너스 금액으로 1,737원을 공제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에 지불 처리 부분에 클릭을 하시고 창이 뜨면 금액이 보이시죠? 16만 원에서 수수료 빼고 14만 4천 원이 되겠죠. 수수료가 빠진 상태에서 여기에서 추가 공제 마이너스 1,737원에서
14만 2,263원을 지불 처리하게 됩니다. 지불 처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 부분에 세금을 공제를 해서 지불 처리 금액이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돈을 주었다는 의미에서 통장 이렇게 하시면 돈을 다 줬는데 세금 공제를 하고 통장으로 주었다는 표시가 됩니다. 다음으로 작업 현장과 직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 인테리어라는 회사에 현장이 여러 곳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 인테리어에 현장을 등록해 두어야 합니다. 일일보에서 바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삼성 인테리어의 작업 현장이라고 빈칸이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작업 현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 버튼 여기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왕십리 현장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추가 버튼 클릭하시면 왕십리 현장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새 현장 이름 입력하시고 현장 추가 클릭하시면 현장이 추가됩니다. 현장 담당자 현장 연락처도 넣어 놓을 수 있습니다. 현장 담당자 전화번호와 직책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다시 현장 담당자 전화번호와 직책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닫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넣어둔 현장은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주고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개 다 선택해서 작업 현장 클릭해서 한꺼번에 현장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레시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회사에 여러 개의 현장을 등록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종도 똑같은 원리로 동작을 합니다. 일단 직종 빈칸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직종을 등록해야 되겠죠. 여기에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일단 직종이 하나 등록이 됩니다. 이름이 마음에 안 드시면은 여기에 이름을 바꾸시고요. 일반공 단가에 17만 원을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또 하나 더 등록해 볼까요? 여기에 바꾸겠습니다. 신호수 입력하고 단가는 15만 원으로 입력한 후 엔터로 저장하고 닫겠습니다. 현재 직종은 등록했는데 이 회사의 직종은 등록했는데 아직 사용은 안 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이 두 개를 선택을 하시고 직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공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적용하시면 이렇게 17만 원이 적용된 게 보입니다. 리프레시 하시고 여기를 클릭을 해서 신호수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단가가 바뀐 거 보이시죠? 한번 등록해주고 계속해서 이 직종을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15에서 메모를 남길 수 있는 곳은 총 3군데입니다. 일단 메모를 남기고 싶은 라인을 선택하시고 노무자 설명칸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거래처 설명칸에서 메모를 남길 수 있고 입금 메모칸에도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3곳에 즉 첫 번째로 노무자 설명, 두 번째로 거래처 설명, 세 번째로 입금 메모 총 3곳에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